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주의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심층토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한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선거 앞두고 뭐 두 분 다 엄청 바쁘시죠? 네, 진짜 이제 한 달 안으로 들어왔네요. 예,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바쁘게 움직일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론 분석 시간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소개해 주실까요? 네, 리얼미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요. 최근 2주 연속 한 40%대 초반을 기록했던 상승세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40.2%로 0.9%포인트 빠졌고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잠시 후 정당 지지율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예.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경선 컨벤션 효과 때문에 예. 4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예. 뭐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반짝 상승해서 지금 정당 지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올라갔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려갔다. 네. 5% 가까이 내려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등락폭이 평상시보다는 좀 컸었고요. 이게 지금 한 주 만에 나온 네, 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4%, 뭐 네. 5% 이렇게 왔다 갔다 4% 했습니다. 정도 안팎 등락이 있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민주당을 또 큰 폭으로 앞서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4년 전에도 한참 미래통합당 경선이 이루어질 때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지역구에 뭐 한 3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여론조사 독려 문자를 이제 보내다 보니까 예.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뭐 이른바 과표집이라는 현상이 조금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컨벤션 효과가 조금 이제 잦아드는 거죠. 경선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 국민의힘은 특검 이후에 이제 뭐 일종의 컷오프 공천 과정에서 탈락 의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작용 관련된 좀 자본 관련된 뉴스들이 좀 후반에 나와서 지난주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 지지도의 긍정 평가 이제 제1 요인이 의대 정원 확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강경 대응에 대한 여론이 처음에는 막 70% 넘기도 했었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왜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고생도 하고 또 교수님들까지 이제 나서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이 의대 정원 확대 요인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고 그다음 민생 토론에 관련된 관건 선거 논란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당 차원에서는 좀 설화가 있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이토히로 부분이 발언 관련돼서 사과도 했었고 예. 또 유영화 변호사를 이제 공천하는 것 두고 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난주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 이제 긍정적인 그런 발언들을 이제 올렸고 박홍원 의원도 예.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한 차례 위기를 좀 넘기는 과정이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또 만났고 다만 이제 오늘 박용진 의원이 어떤 입장을 이제 피력할 것인지 정봉주 전 의원이 아무튼 본선에 오르게 됐기 때문에 예.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40총선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정당들의 시간이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40%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 의대 정원 문제도 있고 또 민생 토론의 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근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어쨌든 받치고 있었던 형국인데 근데 이제 많은 어떤 언론들이 지적을 했고 이제 저희 신문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총선용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안할 때는 굉장히 폼이 나는 것 같지만 예. 결국 이게 정책의 문제는 뭐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절대 누가 옳고 절대 누가 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조율하는 과정, 합의하는 과정,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거의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시간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과연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이슈라도 계속적인 갈등 국면, 그다음에 실질적인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국면으로 가면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2,000명 늘릴 거야. 이 구호의 선명함으로 어쨌든 득표를 했다면 이제는 이 부분을 좀 실제로 결제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당 지지도가 한 주 만에 이렇게 좀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을 보인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당 지지도가 빨리 안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저보다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훨씬 더 분석을 해주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어쨌든 양당이 다 그 총선, 그러니까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그 표집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 어쨌든 이번 주의 국면, 단기국만 놓고 보면 조국 신당의 등장이라는 게 예. 변수가 되고 있다. 그게 실제 여론조사 숫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김한 기자님께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등한 것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잖아요. 반등한 것이 실제로 떠받치는 실제 힘이 있다. 이것이 의미 있다.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른 걱정이긴 하지만 지금 국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국면. 우리 지지자가 말하자면 저쪽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표를 안 하러 나오는 상황, 혹은 응답을 안 하는 상황이 문제였는데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뭐 해소 뭐 이런 것들이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슈가 바뀌고 그 부분에서 투표를 왜 해야 되는 어떤 뭐 근거 이런 거를 찾은 층이 어쨌든 발견됐다라는 게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에도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의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예, 이택수 대표님, 네. 지금 진보가 여론조사에 좀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 지지자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뭐 예.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 점은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점일 것 같아요. 원래 민주당이 이제 야당일 때 이 샤이 야권 표심, 미래통합당도 야당일 때는 이제 그런 샤이 야권 표심,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예. 당시에는 이후에는 보수 진영이 또 확실히 샤이 표심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입틀막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전문직에 있는 분들조차 입틀막을 이제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폰포비아 세대,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원래 응답률이 낮은데 거기에다가 뭐 이런 약간 검찰 정권의 좀 무서운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은 아까 이제 40% 가량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평가는 56.1%고요. 근데 이 긍정과 부정의 강도를 보면은 매우 잘한다는 22.3%에 그치고 예. 매우 잘못한다는 의견이 47.5%. 그러니까 부정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할 때 사실 어떤 후보를 애정해서 투표하기보다는 예. 분노의 투표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투표장에 가는 거지 뭐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이 좀 문제가 없고 좀 편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 투표를 좀 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 화가 난 상황이면은 그 화가 난 집단에서 투표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대통령의 이제 부정평가가 지금 여전히 높은 상황.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좀 불리한 상황에 있었죠. 예. 왜냐면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돼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결구도 이제 이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결구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아무튼 부정적인 보도가 워낙 많았어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도 같이 해보면은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정 연관어가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됐던 지난 한 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최근 들어서는 공천 잡음 좀 나오기 시작하고 민주당은 임종석, 박건 뭐 등등의 이제 당의 공천 탈락자들이 선거 캠페인에 이제 합류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4년 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중앙당 차원의 정당 지지도하고는 별개로 예. 지역별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현역 의원들이 강세 지역인 곳이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훨씬 과반을 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과반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보다는 여전히 앞서 있다 이런 판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